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라이언 스테이시의 행운의 법칙입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되게 감명 깊게 읽어서 뒷부분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의 법칙은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삶에서 잘하고 늘어난다는 말이다. 이 법칙을 지능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문제, 목표에 집중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정신력은 더 활성화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결정의 법칙 또한 행운의 주요 요인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겠다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결심을 한다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창의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물쭈물할 때,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을 못할 때 당신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쉽게 정신이 흐트러진다. 때로는 피곤하고 우울해진다. 하지만 어떤 목표나 행동을 단호하게 결심할 때 우리는 갑자기 밝고 낙관적인 느낌을 받으며 긍정적이고 상쾌한 기분을 맛본다. 우리는 에너지가 넘쳐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회복한다. 다시 우리의 의식은 명령을 하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복종을 한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초의식의 활동 법칙은 모든 행운의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법칙은 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생각이나 목표, 계획, 아이디어는 초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뭔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골몰하고 그것을 감정에 담고 눈으로 그려보고 끝없이 확인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뭔가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알기 위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 생각을 유지하는 당신의 지구력을 보는 것이다. 사람의 초의식에는 7가지의 핵심 능력이 담겨 있으며 그 밖에도 여기서 다룰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이전의 경험과 이런 능력을 비교하면 당신의 초의식이 작용한 시간을 알 수가 있다. 1. 목표 지향적인 동기부여. 당신의 초의식은 목표 지향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활발하게 당신에게 중요하고 분명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동기부여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분출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사실 초의식은 자유에너지의 원천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을 쏟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 당신은 잠을 덜 자고 일은 더 오래 할 것이며 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막힌 쾌감을 맛볼 것이다. 몸이 아프거나 우울해지는 일은 좀채 없을 것이고 두통 같은 신체적인 증상도 없을 것이다. 심리적으로 고조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반복해서 당신의 목표를 글로 쓰고 또 쓸수록 그런 목표 달성을 더 상상하고 더 생생한 감정으로 느낄 것이다. 동기부여가 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것이다. 2번째, 잠재의식의 활성화. 사람의 초의식은 잠재의식에 대한 명확한 명령과 주장으로 활성화된다. 당신이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강력한 생각이 전달될 때마다 당신은 마찬가지로 초의식을 활성화하게 된다. 당신의 목표를 현실에서 보고 싶은 형태로 눈앞에 그릴 때마다 당신은 그런 목표를 실현하도록 초의식을 자극한다.
초의식의 힘을 자극하기 위해 눈앞에 그려보는 시각화에는 선명도와 지속도, 강도와 빈도 등 4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 선명도는 목표의 세부 사항을 마음의 눈으로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시각화를 시작할 때 당신의 목표는 희미하고 불분명하며 불확실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눈앞에 그려볼수록 당신은 목표를 더 분명하게 볼 것이며 목표는 더 빠르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시각화의 지속도는 마음속으로 목표에 대한 그림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는가를 말한다. 마음의 그림을 오랫동안 잡아둘수록 그 그림은 더 빠르게 초의식을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시각화의 강도는 마음의 그림 뒤에 놓을 수 있는 감정의 양을 말한다. 당신이 상상하는 목표에 더 흥분하고 더 행복해할수록 그것은 초의식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시각화의 4번째 부분인 빈도는 매일 목표를 현실로 그리거나 원하는 방식 그대로 달성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횟수를 말한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 단 한 가지 비결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운동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익히는 비결은 긴장을 풀고 경기에서 그 기술을 완벽하게 선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신체의 건강의 핵심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보는 것이다. 자신감을 갖는 근본적인 방법은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자신이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그려보는 것이다. 선명도와 지속도, 강도, 빈도를 갖추고 그림으로 그려볼수록 당신은 내면적으로 자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잠재의식과 초의식에 담긴 인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외부에서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초의식은 사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당신이 잠재의식을 통해 의식으로부터 초의식을 향해 명령하면 초의식은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방법으로 그 명령에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사전 프로그램을 짜서 원하는 시간에 잠을 깰 수가 있다. 아무리 시간대를 변경해도 마찬가지다. 다시는 알람 시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만일 아침 6시 30분에 깨고 싶다면 그 생각을 마음속에 프로그래밍하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면 된다. 6시 30분이 되면 아무리 방안이 어두워도 당신은 잠을 떨쳐내고 완전히 깨어날 것이다. 또 붐비는 지역에서 주차할 곳을 찾을 때도 초의식을 활용할 수가 있다. 나는 어디를 가든 주차 공간을 찾는데 전혀 애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당신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긴장을 풀고 빈 공간을 마음에 그려보기만 하면 된다. 거의 모든 경우에 마음의 준비가 되고 당신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주차 공간이 그곳에 있거나 당신이 도착할 때 생길 것이다. 당신은 또 잠들기 전에 질문이나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초의식을 사전에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다. 질문의 형태로 문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잠을 청하면서 그것을 초의식에 맡기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움직이다 보면 당신에게 딱 맞는 답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갑자기 번쩍이는 직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느 때는
배우자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다. 아침 신문에 실린 기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당신은 끊임없이 이 사전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야 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초의식에 프로그래밍해서 해결책을 구하라. 그런 다음 해답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잊고 있으면 된다. 7. 자아 개념과의 조화. 어쩌면 초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는 7번째 특징은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과 드러내는 모든 행동과 그 효과를 당신의 자아 개념이나 주요 목표와 일치되는 틀에 맞춘다는 것이다. 당신의 초의식은 딱 들어맞는 시간에 딱 들어맞는 것을 말하고 행하도록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초의식은 또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날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을 것이다. 초의식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정신적인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수록 초의식은 더 빠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마 지금쯤 눈치챘겠지만 초의식 속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원활히 작용한다. 당신이 침착한 태도와 자신감을 갖고 당신의 목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눈앞에 그려보는 감정을 담는다면 당신은 끌어당기는 힘을 자극함으로써 정확하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초의식의 힘을 체계적으로 발산한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루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몇 년 사이에 이룰 수가 있다.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7단계 방법. 당신의 초의식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이 있다. 나는 장애물이나 난관에 부딪힐 때 사고 능력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7단계 방법을 오랫동안 개발해왔다. 1단계. 문제에 접근할 때는 침착하고 자신감에 찬 태도로 논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해야 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신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창의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준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문제에는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사실 해결은 문제의 이면이다. 해결책은 그 자리에 누워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신의 목표는 문제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해결 지향적이며 과거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평온하고 긍정적으로 또 밝고 투명하게 변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것이다. 2단계. 문제를 하나의 도전 혹은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중요한 것은 말이다. 말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문제를 묘사할 때 단어의 선택이 혈압이나 심박수, 호흡 횟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말 자체가 사람을 긴장하고 근심하며
비관적이고 겁나게 만드는 원인일 때가 많이 있다. 누군가 전화를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해보자. 당신은 즉시 불안해지며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도전이나 기회라고 말할 때 당신은 실제로 기대감을 품게 된다. 때로는 나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들은 미소를 띠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지만 내 대답은 간단하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라고 부르든 여러분의 진정한 직업은 문제 해결사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 곳에는 일자리도 없는 법이다. 문제가 더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당신이 빠르게 출세하고 멋진 인생을 즐길 기회는 더 늘어난다. 어느 분야든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업계에서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다. 이루지 못한 목표는 그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나 난관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가거나 돌아가거나 그 위를 밟고 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일을 해내는 능력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나폴레온 힐의 발견은 성공에 대한 위대한 통찰이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난관을 우리를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게 만들어주려고 다가온 도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어려움 속에 유리한 점이나 이익이 들어있지 않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3단계 문제 혹은 도전의 정의. 정확하게 도전이 무엇인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것을 적어보자. 종이에 도전의 정의를 명확하게 써본다. 정의된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진단이 정확하면 절반은 치료된 것이라는 것이다.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면 나머지 문제는 무엇인지 당신에게 물어보자. 잘 다듬어진 질문은 창의력의 자극제이다. 당신이 문제를 똑바로 말하고 다시 고쳐 말하는 방법이 다양할수록 당신은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떠올릴 것이다. 만약 매출이 감소했다면 매출이 줄었다는 간단한 말로 당신의 문제를 규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 말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매출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오르지 않는다 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당신은 경쟁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다. 라든가 영업사원들이 목표한 수량만큼 매출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혹은 우리 고객들이 우리보다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계속 고쳐 말할수록 더 적절하고 다양한 해결책에 가까워진다. 4단계 발생 가능한 문제의 모든 원인을 파악하라. 명백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원인을 모두 찾아본다. 원인에 대한 자신의 가정을 확인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엉터리라면 어쩔 것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자.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모든 실패의 뿌리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 경쟁사, 고객에 관해 무의식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훌륭한 과학적인 조사는 모두 철저한 가설이나 추정의 바탕을 둔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5단계. 활용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정의해보자. 명확한 해결책을 모두 적고 나서 분명치 않은 것도 일부 적어본다. 명확한 해결책과 반대되는 것을 골라낸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엉뚱한 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다.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이유의 기초에서 떠올릴 수 있는 해결책이 많을수록 이상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 6단계. 이런 해결책 중에서 결정을 하라. 어떤 결정이든 결정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애매하지 않은 명확한 결정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초의식을 활성화한다. 7단계.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능한 한 빠르게 행동에 들어간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마무리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많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정답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해결책에 다가가거나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주위에서 피드백을 받기 시작한다. 피드백은 지속적인 자가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당신이 나아갈 길을 배우고 수정할 때 당신은 더 날카로워지며 더 우수해지고 목표를 향해 점점 빠르게 다가간다.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장기적인 전망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은 시간을 보는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단기적인 전망만 하는 사람보다 많은 성공을 거둔다. 장기적인 전망은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울 때 나오게 된다. 그런 다음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 지금부터 몇 년 후에 자신이 어디에 있고 싶은지 그에 대한 목표와 우선순위, 행동을 계획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20살 때부터 매달 $200를 저금하거나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된 탄탄한 뮤추얼 펀드에 맡긴다면 당신은 퇴직할 때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다면 왜 모든 사람이 근로활동을 하는 동안 저축하며 백만장자가 되는 길을 마다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장기적 전망을 하는 비결은 희생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 지연된 만족은 언제나 경제적인 성공으로 들어가는 열쇠였다.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행운과 성공의 열쇠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축하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성격을 바꾼다. 저축은 자기 수양과 통제력,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큰 자기 지배의 감각을 길러주며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 단기적인 고통을 견디도록 강요한다. 또 한편으로 당신은 더 먼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도 필요하다. 만약 성공의 의미를 두 단어로 줄여달라고 요청받는다면 나는 초점과 집중이라고 대답한다.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최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당신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유난히 잘생긴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빛나는 학력에 품위를 갖추고 많은 기회에 둘러싸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당신이 가진 자질들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할 때 시각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몰두하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추월당할 것이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은 개인의 관리와 생활 통제의 기본이다. 모든 실패는 위치와 방향이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온다. 반면에 모든 성공은 우선순위를 재치 있게 정하고 중요한 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순위를 지키는 능력에서 온다. 태양빛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확대경을 통해 한 지점에 집중되면 뜨겁게 불타오르고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 꼬마 정구는 글을 읽기에는 부족한 흐릿한 빛을 내지만 그 빛이 레이저빔에 모이면 강철도 자를 수가 있다. 우선순위에 일관되게 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집중이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때 놀라운 힘이 나오기 마련이다. 모든 목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마음의 평화는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척도이다. 마음의 평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삶을 구성할 때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마음의 평화는 당신의 최고 가치에 맞춰 살 때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때만 찾아온다. 마음의 평화는 내면에서 나오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를 들을 때 찾아온다. 그러면 당신은 직관을 믿고 당신 자신의 본성에 흐름을 따르게 된다. 또 옳고 선하고 진실하다고 아는 것을 행하게 된다. 이때 당신은 사람과 기회를 끌어들여 보통 사람이 평생 이룬 것보다 많은 발전을 2, 3년 안에 이룰 수 있게 된다. 아주 중요한 행운의 요인 중에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도 앞으로 나가려는 용기와 자신감, 대담성, 의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이런 특성을 갖추었을 때 당신은 사실상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성이 없을 때는 어떤 자질도 별 도움이 못 될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은 개인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이 이루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용기와 결단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 전체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당신을 긴장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대체의 법칙을 활용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자신을 향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는 말을 반복한다. 자기 자신을 향해
원치 않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양 측면에서 마음과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다. 당신이 과감하게 행동하고 꿈꾸던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을 위해 더 활발히 작용한다. 더 자신감을 갖추고 더 낙관적일수록 당신의 초의식은 당신의 생각과 행위를 더 일치시키고 당신은 세렌디피티와 공시성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실패는 있을 수 없을 것처럼 행동하라. 가정의 법칙은 작가 도로시아 브랜디가 가장 간결하게 표현했다. 그는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며 그것이 성공의 최대 비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행동 방식이나 당신이 하는 결정이나 선택,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실제 목표와 가치는 간단하게 당신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음을 명심하라. 어떤 사람이 말로는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싶고 재정적인 자립을 원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먹고 운동은 거의 안 하며 독서는 별로 하지 않고 매일 저녁 텔레비전만 본다면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편하고 규율이 없는 그러한 삶과 시간 낭비와 어리석은 오락으로 보내는 공허한 시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당신도 있고 나도 있고 당신과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용감한 사람과 겁쟁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겁쟁이는 자신의 두려움이 자신을 덮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다. 랄프 알도 에머슨은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게 되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는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두려움을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들 때 두려움은 작아지고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면 두려움은 계속 자라나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습관의 법칙에 따라 무엇이든 계속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된다. 만일 당신이 두려움에 맞서고 두려운 일을 하고 마치 어떤 어려움에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대신 용기가 늘어날 것이다. 곧 당신은 사실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만일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떤 대단한 목표를 세울 것인가? 당신을 두렵게 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상황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확인하라. 일단 확인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그것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있다. 이 과정을 거쳤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본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확인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증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맑아진다. 당신은 실패보다
성공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집중할 수가 있다. 몇 년 전 가라데 경기에 나갔을 때 나는 세계적인 가라데 고수로부터 흥미로운 기술 한 가지를 배웠다. 나는 가라데 경기에서 단 0.5인치라도 앞으로 나가면 상대는 두 사람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에너지와 주의력은 100% 앞으로 쏠렸다. 상대는 뒤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의 절반은 그가 움직이는 매트 가장자리 쪽으로 쏠렸다. 나는 몇 차례의 전국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100% 앞으로 집중하는 것은 상당한 이점을 안겨주며 여기에 모든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 용기를 키우고 두려움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결과로 누리게 될 모든 보상을 확인하는 방식이 있다. 모든 보상을 적어보자. 독일 철학자 니체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할 이유가 많을수록 당신은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에 따른 보상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실패에 따른 피해를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지고 힘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더 힘이 넘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용기를 얻고 마침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일단 출발하면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 할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지구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황금 질문이라고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올바로 처리할 일은 무엇인가여야 한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올바로 처리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분석한다. 설사 그것이 재앙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당신은 생산적이며 반복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해낸 것이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라. 이런 상황을 다시 겪게 된다면 나는 어떤 차별화된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교훈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또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곱씹기보다는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도록 돕는다. 이 질문은 두 가지 다 모든 상황에서 최대의 가치를 뽑아내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한다. 이 질문들은 당신의 마음이 긍정적인 대상에 집중하며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또 당신이 빠른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해줄 것이다. 모든 상황을 겪은 뒤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당신은 한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2, 3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근무한다면 이 질문을 규칙적으로 되새겨야 한다. 당신은 통찰력을 얻어 더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갈 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행운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즐겨 인용하는 구절로 나이키의 필 라이트가 한 말이 있다. 그는 마지막에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실패를 거듭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큰 성공뿐이며 그것이 그때까지의
모든 실패를 날려버린다는 것이다. 지구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마치 계속 반복해야 되는 시험과 같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끈기를 발달시킬 때만 발전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곳에서 한 발짝 더 나갔을 때 최대의 성공을 거둔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목표를 돌파하게 된다. 때로 최대의 실패는 최대의 성공으로 오르기 위한 구름판이 될 수가 있다. 또 어떤 아이디어나 사업의 완벽한 붕괴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 재정 자립에 필요한 결정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미국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악조건과 부담을 극복하고 놀라운 삶을 스스로 일궈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성공을 행운 덕으로 돌린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인생 스토리를 추적해보면 행운은 그들의 성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또 행운이 우리의 성공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예를 들어 돈이 떨어지거나 인간관계가 안 풀리거나 이런 불만스러운 일 등이 우리 삶에 나쁜 결과가 나타날 때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들을 역추적할 수가 있다.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빠르면 하룻밤 새에 결과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에 발맞추도록 인생을 설계한다. 그 결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몇 년이 안 되어 더 많은 것을 일궈한다.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노력과 현실 적응덕으로 돌리지만 보통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불운 탓으로 돌린다. 어쩌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과 같은 판단일 것이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원인이고 우리가 처한 상태가 결과이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의 마음이다. 랄프 waldo 에머슨도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현재 상태와 지위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고대 종교인이자 철학자, 여러 형이상학 학자를 비롯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강의를 한 번 들을 때 8억 원이라 하는 굉장히 고가의 강의를 압축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